저는 그냥 정치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정치학자인데, 오늘 그 통일 선교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통일하고 예수 한국이 돼야 되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더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기 아주 더 좋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7월 5일인데 여러분 그 1950년 7월 5일 날 그 미군이 저쪽 여기서 이제 그 수원 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중미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오산 부근에 그 중미령 고개라는 고개에서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첫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6월 25일 날 났는데 미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미군들이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온 다음에 대전에서 트럭을 타고 와서 중미령에서 북한군을 만난 거예요. 근데 북한군이 5,000명이었습니다. 미군은 500명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전투가 시작돼 가지고 오후 2시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무렵까지, 지금보다 이제 1시간 전에 끝난 거죠. 1950년에. 그런데 미군이 181명이 죽었습니다. 500여 명 중에서 그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540명 중에 3분의 1이 죽어서 그 미국의 전쟁사에는 이 전투는 진 전투였다, 패전한 전투였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이게 왜 패전한 전투야? 7시간 전투를 해가지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니까 7시간 전투를 해가지고 북한군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북한군이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는데 이 전열이 흐트러진 거예요. 전열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 전열을 다시 공격을 하려면 전열을 짜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짜는데 열흘이 더 걸렸답니다. 바로 그 열흘 사이에 부산을 통해서 엄청난 물자와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열흘을 인민군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현재에서 죽은 사람이 150명이고 그리고 31명이 행방불명인데 다 죽은 사람들이죠. 포로가 됐거나.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여러분 미군이 걸프 전쟁할 때 죽은 숫자가 그보다 적습니다. 요새 1년 동안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 죽는 숫자가 100명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하루에 그렇게 그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가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을 국제정치랑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이해할 때는 그 좋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거 국제정치학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기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좀 뭐 하고 있는 거야? 핵폭탄 만들고 있고, 김정은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북한 사람들 지금 다 굶고 있습니다. 장교들도 밥을 못 먹어요. 장교들한테 쌀을 안 주기 때문에 쌀을 주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줍니다. 배급을 주는데 공산국가니까 배급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돈 번 거로 사 먹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쌀을 제대로 줘야지 먹고 살죠. 그런 거 안 돼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6.25 때 통일이 다 됐는데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통일을 못했습니다. 바로 중국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통일을 은근히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일본도 마음으로는 싫어해요. 왜? 우리가 통일되면 나라가 너무 세지거든. 큰 나라가 옆에 있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겉으로 말을 못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반드시 통일할 때는 필요하다.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지금 한반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다투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는 일이라야지 그 기도를 들어줄 거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2차 대전할 때 영국군 목사님도 영국 병사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독일군도 독일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서로 기도를 똑같이 세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영국이었죠. 독일은 뭐 인간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숙지하는 범위 내에서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즉 국제 정치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For the kingdom is the Lord's. 왕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and he is the governor among the nations. Politics among nations. 국제 정치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들 간의 정치. 그 among nations 국가들 사이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저거 이제 우리 그 연세대학교 아주 오래된 그 교수인데 민경배 교수님 책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서 참 마음에 드는 구절 한두 개 뺐는데 빨간 줄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없이 역사는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참 역사의 개념 구성 자체가希腊이나 로마,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한국 같은 곳에서 생겨나지 않았다. 기독교와 관계되어 발전하고 형성된 문화 구도 안에서 출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서양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양복 입은 거 이거 완전히 미국 거예요. 서양 겁니다. 여러분 뭐 여성분들 옷 입고 다니는 거 신발 신는 게 다 서양 거죠. 여기 뭐 한복 입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 없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날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이 서양인데 서양 중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은 미국. 그런데 내가 최근에 그 역사책 영국 사람이 쓴 역사책을 읽다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중심이래.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그죠? 가운데 중자.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중국을 우러러 봐야 돼.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변두리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 너네들이 변두리니?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데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가고 빨리 가고 좋은 길로 가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콜럼버스가 그 항해하는 길을 발견한 그것도 그 영국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옆에 아랍이 있는데 아랍을 뒤에서 치는 길을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틀라고 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서양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예루살렘에 직결이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는 변두리에 살고 있는데 그 멀리 가는 그 빨리 가는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럽하고 아시아랑 부딪혔을 때 중국이 정말 형편없이 깨지는 거죠. 영국 사람이 이기고도 중국이 이렇게 해야겠냐 하고 할 정도로 바로 그 국가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결과를 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이제 잘라졌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원래 그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원래 거기서 전달돼 갖고 왔는데 거기는 기독교를 아주 통째로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믿는 사람 다 감옥 가고 뭐 죽이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그 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훨씬 발전하게 된 기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뭐 5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GDP가 50배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이 25배고 그렇게 된 것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가호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통일하는 것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북한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 통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거고 경제학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가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민주국가도 다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다. 어느 잘 사는 나라도 다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이제 세상 지나 보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부자 나라들은 다 기독교 믿더라. 뭐 그건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부인했던 나라들, 공산국가들은 다 거지처럼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나라를 바꾸고 지금 뒤늦게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걸 저쪽으로 해야지 되나요? 여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앞에 그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잠깐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참 힘든 나라예요. 힘든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107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25등이에요. 그럼 인구 107등, 인구 25등, 땅덩어리 107등.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그 국력인데, 국력의 기본인데,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는 한 70등쯤 하면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세계 12등짜리 나라입니다. 그 환경 조건보다 엄청나게 앞에 나와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넓은데 저거는 세계 꼴등이고, 그 왜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택한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남한에서 살았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6.25 때 내려왔으니까 뭐 오리진이 북한이죠. 뭐 남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한 나라는 지구에서 꼴등이 되었고 한 나라는 그렇게 힘든데도 세계에서 12등까지 올라갔냐? 택한 제도. 우리 하나님 믿고 자유롭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하고 친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4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상당히 불량한 동네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세계 5등 되면 그때 이 동네에서 몇 등이니?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5등 될 때 이 동네에서 아직도 5등입니다. 왜? 이 동네에 1등, 2등, 3등, 4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동네가 좀 불량한 동네인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강원도에서 그 횟감들 올 때 오면 차에다 싣고 오면 다 죽는답니다. 이놈들이 한 몇 시간 동안 오니까 죽어요. 이게 싱싱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부가 생각을 했대요. 여기다가 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 집어넣자. 그러면 그놈이 잡아먹는 걸 피하느라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울까지 올 때도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그런 의미로 지금 펄펄 열심히 뛴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조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못살게 굴지만은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남았고 이제 곧 통일을 이룩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이룩하면은 이제 일본, 중국한테 절대로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계 2등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2등 될 수 있어요. 그런 나라를 이제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무슨 전쟁 얘기를 자꾸 해. 평화의 시대.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얘기를 함으로써 평화의 시대를 더 멀리 지속시킬 수가 있죠.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국제전략은 거꾸로 생각해야지 항상 맞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저기 그 탱크 있죠? 탱크. 저 탱크가 한 대에 얼마인 줄 아세요?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탱크인데 저 탱크 한 대가 80억 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나타 300대 값이에요. 현대도 소나타에서 만들고 쟤도
현대를 소나타가 만들면 안 되지. 소나타를 현대에서 만들죠. 쟤도 현대 그룹에서 만드는 겁니다. 로템이라는 뭐 무기만 전문으로 만드는 현대 산화의 회사인데, 제가 왜 300대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지구 어떤 나라도 탱크를 그 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미국 제일 좋은 탱크 만드는데, 크라이슬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타쯤 되는 탱크 300대가 크라이슬러 탱크 한 대 값입니다. 독일에서는 레오파드로, 독일 탱크 진짜 좋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라는 탱크는 벤츠 300대 값입니다. 벤츠의 소나타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탱크는 무기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구나. 예, 자동차 회사가 무기회사죠. 또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야, 무기회사들 돈 벌려고 미국이 매일 전쟁하는 거야. 미국에 무기회사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있어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틀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나타 300대 값이 우리나라 탱크 한 대 값이다. 이 비싼 것을 왜 만들었을까? 그 옆에 이제 또 그림 보면은 이제 그 옆에 군함 저거 우리나라 대우가 만든 건데, 저런 거 3대 있습니다. 제가 한 대에 1조에 1조. 배 한 척이 1조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행기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저는 한 대에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저 비싼 거를 왜 사왔을까? 안 쓰려고 사온 겁니다. 저거 쓰려고 사온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왜 쓰지도 않는 걸 사왔니? 그래서 국가안보 전쟁은 거꾸로 생각해 만든 겁니다. 쟤네들을 사왔기 때문에 덤빌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제 평균 수명이 40년이랍니다. 40년 되는 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 거 갖다 놓는데, 그때 쓰지 않고 버릴 때 그 사온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아니, 쓰지도 않고 버렸는데 목적이 달성됐더니 평화를 지켰으니까. 예, 바로 그래서 국가안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지금 평화가 있다고 해서 그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인들이 다 참 고생하면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예, 나라 국자. 예, 제가 그 요새 그 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라라는 데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구했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시카고 대학에서 그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20년 동안 창세기를 가리키고 창세기에 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동안 엑소도스, 이제 출애굽기를 가리키고 출애굽기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책을 2권 썼는데 20년은 창세기를 가리키고 20년은 출애굽기를 가리켰는데, 그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내용이라고 그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건국하는 그 과정. 예.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세계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야. 지구 전체는 우리는 함께. 성경에는 우리 지구 전체가 함께는 아니에요. 국가별로. 국가가 그 기준 단위로 돼 있는데, 저 나라 국자라는 한문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큰 네모 그 밑에 삐껴친 거가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리고 조그만 네모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게 이제 입구자예요. 입. 그래서 그 너희 나라는 사람 입이 몇 개야? 인구가 몇 개야? 인구가 사람의 입이란 뜻이죠. 너희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니? 바로 국민이란 뜻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삐껴친 거가 저게 한문으로 창과자입니다. 과라고 읽어요. 그 뜻이 창입니다. 창. 찌르는 창, 던지기도 하는 창. 그리고 큰 네모. 저걸 해석하면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게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 큰 땅이라는 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나오나? 영토. 그리고 창은 주권. 그리고 조그만 입은 국민. 국민, 주권, 영토. 국가의 3요소가 저 한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창 들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잘 지켜가지고 이 나라가 소중하고 좋은 나라니까 잘 지키고 확대해 나가고 북한을 해방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밑에 무라는 글자가 있는데
무는 중지한다 할 때 지자에다가 창을 얹혀놓은 겁니다. 창 쓸 일을 중지하는 사람들, 그게 군인들이란 뜻이에요. 무인이라고 해요. 무인의 반대말이 문인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 근데 무는 창 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국제정치학 책인데 국가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여자 교수가 쓴 책인데 저 사람이 말이죠. 1816년이면 나폴레옹이 이제 그 전쟁에 지낸데 왜 1816년을 학자들이 중심으로 보냐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이전은 전부 다 왕이 주인이지 국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816년부터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야 라는 인식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서기 2000년까지를 저 교수님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184년을 공부해 봤더니 그때 지구에 있었던 나라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207나라가 있는 거예요. 207나라. 그런데 207나라 중에서 2000년에 딱 보니까 66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207나라가 있었는데 66나라가 어떻게 없어졌든지 없어졌다. 그래서 저분은 없어진 나라들, 국가가 죽은 나라들, 왜 나라들은 죽는가, 국가들은 어떻게 죽는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207나라가 있었는데 66나라가 없다. 그래서 66나라가 어떻게 없어졌느냐를 보니까 그 중에서 4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나라의 4분의 3이 옆에 있는 나라한테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야, 국제정치라는 게 이렇게 험악한 거구나. 국가들이 그렇게 쉽게 죽는구나. 저 책에 보면 말이죠. 1905년 코리아 일본한테 맞아 죽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어진 나라에 맞아 죽은 나라입니다. 내가 일본 학자였으면 내 전화 걸었을 거예요. 이메일 했을 겁니다. 교수, 우리가 한국 때려 죽인 적 없어. 평화적으로 죽은 거로 바꿔줘. 내가 언제 때려 죽였어? 나는 우리가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칼 앞에서 사인한 거니까. 그래서 맞아 죽은 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따가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다시 생긴 것이죠.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책을 또 쓸 겁니다. 앞으로. 뭐 2030년에 책을 썼는데 2000XX년 북한 형님의 무릎을 베고 죽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입니다. 북한은 저 사람 책에 2000XX년 남한 북한한테 매맞아 죽다라도 괜찮은 그것도 통일이야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물론 북한도 평화 통일이면 좋겠지. 싸움도 안 하고 한국을 거저 자기가 가져가면 좋은데 북한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길 수 있으면 이기겠다고 우리는 전쟁하는 것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추구하라고 돼 있지 통일을 추구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국가들은 쉽게 죽는데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쪽이 살아야지 맞습니까? 그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더 세게 부르는 그런 나라가 당연히 살아야 되지. 그래서 북한에서 온 영화 감독이 만든 그 뮤지컬을 한번 봤는데 요독 스토리라는 뮤지컬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요독에 있는 수용소 사람들이 막 정말 너무 힘들고 감옥에 갇혀 있고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남조선 땅에만 가십니까?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북조선에도 좀 오시라요. 그 이북말로 그렇죠. 하나님,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북조선에도 좀 오시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통일하고 예수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그런 통일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성경책 공부하다 보면 평화와 사랑과 인권과 뭐 우리가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 국회 정치고. 예. 예. 그런데 저분도 참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마이클 하워드라는 분인데 98세까지 사시다 이제 돌아가신 아주 영국의 최고의 학자죠. 저분이 옛날에 쓴 책인데 그 말이 나와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전쟁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나는 죽어도 평화해. 나는 전쟁은 안 해.
그런데 전쟁은 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를 소리쳐도 북한이 난 너랑 싸울 거야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만 따지고 오로지 평화 그러면은 그때 북한의 소나기 속에 우리의 운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비싼 물건 1,000억짜리 비행기도 사오고 1조짜리 군함도 사오고 소나타 300대짜리 탱크도 사다 놓는 겁니다. 그걸 사다 놔야지 저것들이 못 댐비니까.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동안에 북한은 나라가 하도 형편없기 때문에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연초에 여기 와서 아마도 금년쯤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라고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그 희망이 지금도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쩔쩔매고 있는 그 우리나라 신문에 별로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미국 학자가 우리가 그 한국이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더욱도 안 되고. 이건 뭐 우리가 그 좀 어려운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말이죠. 맨 처음에 대통령 되고 몇 달 안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 올바로 보시네. 그런데 왜 그다음에 또 다른 생각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우리 민족이 이 나라 잘랐나요? 국제정치가 잘랐지.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힘을 잘 활용해야지 통일도 되지.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해도 통일이 안 됩니다. 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문에 대통령이 그래도 현실인식을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 밑에 보면은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4년 지나고 보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현실적이기보다는 환상적이었다. 북한하고 뭐 잘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됐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북한도 빨리 통일을 해야지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죠. 솔직히. 빨리 통일을 북한 사람은 구출하는 거가 통일입니다. 구출해서 다 같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그 학술적인 거지만은 일본이 중국보다 더 셉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더 세요. 중국이 더 세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아주 괜찮은 학자가 아시아에서 제일 센 나라는 곧 일본 될 거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일본하고 죽창 들고 싸우자고 그랬죠. 2년 전에. 죽창 들고 싸우자고 그래갖고 지금 다 계산한 거 나온 거 보셨나요?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이. 무역이 더 늘어나서 일본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근데 2년 동안에 보니까 무역도 늘어나고 적자도 늘어났어요. 죽창하고 잘 싸움 못했네 우리가. 왜 애초부터 죽창 가지고 싸우자고 그럽니까? 누가 누구 편인지는 알아야지. 왜 싸우지 않아야 될 나라랑 싸워요? 봐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근데 일본은 우리가 저거 빨리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 기독교가 되게 기독교 약한 나라 치고서는 정말로 예배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요건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제 정치를 잘 알아야지 해결되기가 좋다. 우리 민족끼리 해갖고서는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이 중요해요. 미국이 지금 한반도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요거 한반도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거 대단히 중요하구나. 저거 통일되면은 저거 우리 편이야. 그리고 한국이 우리 편 되고 통일된 나라가 되면은 나는 중국, 일본을 한꺼번에 전부 해결할 수가 있어. 골치 아픈 문제들을.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대단히 소중하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은 통일도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일본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전쟁했거든. 중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함께 싸운 나라라는 그게 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랑 함께 싸웠던 나라야. 우리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지. 자기네들이 힘들면서도.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음적으로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런 군사 전략 경제 동맹이 아니라 신앙 동맹으로 바꿔야 된다. 미국 사람들 이스라엘 그러면 꼼짝을 못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사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건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동맹입니다. 신앙 동맹.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이 두 번째인데 인구 비례로 치면 한국이 세계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독교 동맹으로 만들면은 그러면 뭐 참 세상 문제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 제일 힘센 나라랑 아주 이건 뭐 끊을 수 없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죠. 지금 미국 세계 전략이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뭐 원래 그 다 포위해가지고 더 자기한테 덤비는 녀석을 막는 건데 그래서 그 파란색이 다 미국이 자기 편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에요. 몽고가 미국 편입니다. 저 탄자 들어가는 나라 다 미국 편 됐습니다. 인도, 태국, 베트남 다 했는데 미국이 지금 한 나라만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을 포위하는 일이 끝납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도 미국 편이 되면은 그 북한도 파란색, 남한도 파란색, 즉 통일. 그래서 저 미국의 세계 전략은 야 북한 저거마저도 다 저거 나라 어떻게 바꿔놔야 되겠어.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나라가 되면은 그러면 한국하고 북한이 같은 색깔이니까 통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세계대 전략이 중국이 커지는 바람에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는 통일될 찬스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을 뭐 더 유명한 학자님이 하신 말로 이제 이 각주를 달겠습니다. 저분은 박성조 교수라는 분인데 지금 한 80대 후반 된 그 독일에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독일 통일을 이제 뭐 연구하시고 한반도 통일 문제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하겠다. 1. 미국이 도와줘서. 2. 소득이 돈이 많아서. 3. 소득 사람들이 단결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와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려면 똑같다. 한국 돈 많아야 돼. 한국 단결해야 돼. 그런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 바로 그래서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것을 보면은 그대로 저게 다 이해가 되시죠?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우회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영국, 프랑스가 반대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그런데 미국이 영국, 프랑스한테, 독일한테 통일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설득을 했죠. 미국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독일이 그 옛날처럼 깡패가 되지 않도록 다 컨트롤 할 테니까 독일 통일 그냥 니네들 눈 감아줘. 바로 그 독일 사람이 미국이 얼마나 힘을 써줬기 때문에 자기네가 통일했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미국 갔는데 참 미국이란 나라 보면은 자기 나라 애국자들을 위해서 이제 100세가 되던 한국전쟁 때 저분이 뭐 총을 뭐 16발인가 맞고 이제 졸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1년 있다가 나온 그 전쟁 영웅인데 그분을 모셔다가 훈장을 주는데 바로 우리 한국 대통령 방문하고 있을 때 그리고 대통령 그 미국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는 게 이제 무릎 꿇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군인 정말 그 영웅 밑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문재인 씨도 가서 꿇었는데 꿇으려면 좀 제대로 꿇어야지. 저게 뭐 꿇다가 말았어요. 바이든 무릎 땅바닥에 댔잖아요. 무릎하고 그죠? 참 저런 거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쭉 이제 넘어가시고 미국이 그랬어요. 한국과 동맹은 철갑 동맹이다. 여러분 철갑 동맹이 원래 영어입니다.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온 클레드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배 만들 때 배를 나무로 했는데 더 튼튼하게 하려고 거기다 갖다 쇠를 더 씌웠습니다. 그게 아이온 클레드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철갑 동맹이다.
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미국은 자기 이익이 있죠. 한국이란 나라를 잘 활용하면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그 입장을 잘 활용하면 통일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 밑에서 껐떡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지금 전략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거기에 아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한미 동맹은 깨어질 수 없는 동맹이다. 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이, 한국 정부, 한국에 좀 이상한 사람들 한미 동맹 깰라고 그러는데 헛꿈 꾸지 마. 라는 뜻도 있을 거고, 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한국은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시대에 여러분 다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하자마자 세계 한 5, 6등짜리 나라가 그냥 통일하는 순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되면은 한국 인구가 남한 더하기 북한이 독일하고 같아요. 그럼 한 8천만 됩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군사력, 남한 군사력, 북한 군사력 합쳐놓으면 프랑스랑 같아집니다. 여러분, 프랑스 센 나라입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땅덩어리 넓이 영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땅덩어리, 독일의 인구, 프랑스의 군사력. 교수님 왜 경제력은 얘기 안 해요? 오늘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100, 북한이 2입니다. 2. 그래서 102가 돼가지고 등수가 안 올라가요. 참 북한 저거 그동안 뭐 한 겁니까? 남한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가 지금 합치면 102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등인데 북한 합쳐도 9등으로 못 올라가요. 그런데 통일을 한 다음에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남한은 연평균 9% 성장을 할 수 있대요. 북한은 맨땅인데 그거는 연평균 17%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정말 맨땅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아스팔트 깔고 전봇대 세우고 발전소 세우고 공장 세워가지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 잘 통하고 말 잘 듣기 때문에 괜찮아요. 중국 가서 일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북한 가서 하는 거가. 그러면은 경제가 퍽퍽 느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9.9%라며. 그래서 매년 9%씩 계산해보고 북한은 17%. 9년째에 지금의 영국하고 한국이 같아집니다. 영국이 세계 5등이에요, 경제력이. 그러니까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너 내 편이야. 미국이 이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빡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주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중국도 안 무섭고 일본도 안 무섭다. 그게 이제 세계 2등 되는데, 그래서 통일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섬나라인데 뭐 3일 달릴 수 있어요? 저는 미국 가면은 자동차 빌려 타고서 신나게 그냥 한 이틀 달리는 게 매일 기분 좋습니다. 뭐 이틀 가봤자 지도로 보면 요만큼밖에 못 온 거예요. 나라가 하도 커서. 근데 우리나라 어디 이틀 갈 데가 있습니까? 뭐 북쪽으로 가면 40분 가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면 1시간 가면 바다로 빠지고, 남쪽으로 가면 한 대시간 가나요? 근데 통일돼 보세요. 하루 종일 달려도 됩니다. 만주 가면 되니까. 바로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섬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거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 다 우리 동생들인데, 형제들인데, 그 북한의 기독교 신자가 지금도 있대요. 그 몇십 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진짜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야 되죠. 제가 좋아하는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100년 후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저 사람 책에 저 말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저분이 한국을 와서 직접 신문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 분명히 이제 통일이 될 거야. 그런데 통일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 확실해. 그래서 2040년쯤 되면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가 있을 거야. 만주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도 급급한 나라가 될 거고, 그래서 만주는 2040년 무렵 한국의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한국의 만주를 가져온 곳은 아닌데 만주 사람들이 나 한국 가고 싶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되는 거예요. 몽고는 한국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있고 만주 있고 그 위에 몽고 있거든요. 만주가 한국 거 되면 몽고까지 그냥 붙어요. 그럼 고구려보다 훨씬 넓은 땅을 이제 통일된 대한민국이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 한국 가고 싶어 그랬으니까 이건 점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누구 쪽으로 가는 줄 아세요? 잘 살고 착한 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몽골 사람 한국 국민 되고 싶어 하죠. 만주 사람 중공 국민 되겠어요? 한국 국민 되지. 택하라고 그러면은. 만주 조선족도 많이 살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한국은 꽤 큰 나라 될 수 있고 세계 2등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등하고 2등은 전쟁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2등 되면 미국하고 전쟁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신앙동맹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은 세계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1등과 2등이 안 싸우면 그게 세계 평화죠. 2등하고 1등이 항상 싸워서 세계가 시끄러운 겁니다. 역사 전체가 바로 그런 날이 이제 오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그 친구들하고 야 이제 우리도 늙어가는데 그동안 그래도 박사라고 참 대우받으면서 살았다. 뭐 돈은 많이 못 벌었어도 참 어디 가도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렬을 뭐 하는 데 쓸까? 그래서 이 나라를 통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자 해가지고 경문을 한다 썼습니다. 우리도 통일 강대국으로 나가자. 그거를 제가 그 어느 도지사 앞에서 한번 발표를 했더니 그걸 듣고 너무 좋다고 그걸 긴 논문으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논문으로 이제 써서 이제 뭐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통일 강대국 됩니다. 통일되면 강대국은 뒤에 그냥 붙어요. 세계 한 4, 5등 그냥 되니까 바로 그런 나라를 꿈꾸면은 강대국 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그러면 전쟁 아니죠. 강대국이 되면 전쟁 안 해도 되죠. 약하니까 매일 얻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쎄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힘 셌을 때 다른 나라랑 싸우지 않을 겁니다. 국민 성격이 착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은 뭐 참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저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2040년 무렵에 만주가 아마 한국 밑에 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90 몇 살인데 그때 와서 볼 거야. 그때 90 몇 살 되면은 그때 젊은 사람입니다. 2040년에 여러분 2040년에 90살 되시나요? 그때까지 다 버티십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저걸 한번 보자고요. 만주 제가 만주를 8월달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여름에 그냥 땀 줄줄 나고 그러는데 만주의 그 장춘이라는 데를 어느 해 여름에 8월 며칠에 갔었어요. 해 딱 지니까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그것도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자연풍으로. 우리 어머니가 만주에서 일제시대 때 거기 사셔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그 만주 갔다 왔어요. 그 장춘이라는 도시가 옛날엔 이름이 신경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주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무지하게 큰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신경입니다. 새로운 서울. 뉴 서울이에요. 신경. 서울경 해가지고 그 이름이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은 장춘으로 돼 있습니다. 장춘. 거기는 일본이 몇십 년 전에 자기네들이 제국을 세우면서 몇백 년 끌어갈 나라라고 뭐 길을 얼마나 넓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바둑판처럼 돼 있는 도시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바로 우리가 아무 때나 뭐 만주까지 자동차 타고 하루 가면 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1000km 정도는 그냥 타고 갑니다. 우리는 1000km 그러면 거기를 차를 타고 가니? 우리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교수가 워싱턴까지 1000km인데 거기는 항상 자기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정도는 차 타고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우린 지금 뭐 2시간 가는 것도 차 안 타려고 그러죠. 아니 뭐 1시간짜리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참 속 좁은 나라가 된 거예요.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이건 뭐 이론 같은 것들은 지금 대충 기초를 막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자기네들이 중국이 막 커지면은 한국에서 안 떠난대요. 왜?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중국이 형편없어졌으면은 그때 미국은 한국에서 손 뗄 수도 있어. 예,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중국이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손을 떼는 너희한테는 큰 나라 아니야? 이건 너네들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중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일본하고도 대항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겨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 미국이 동맹으로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는 거. 그게 바로 통일되고 좀 자유국가 되고 기독교 국가 되면은 그러면 뭐 그 실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그런 날을 우리가 빨리 오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옆에 중국 뭐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예요. 외교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외교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전랑 외교예요. 전랑. 전랑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싸움할 늑대랑 싸움하는 늑대 외교입니다. 아니 외교가 늑대들이 하는 거가 외교입니까? 외교는 평화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래서 영어로는 그 울프 디플로머시라고 그래요. 워리어 울프 디플로머시. 싸움하는 늑대 외교.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싸움하는 늑대는 전쟁이지 어떻게 외교를 뒤에 붙여. 바로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왜 제일 싫어할까? 한국이 통일되면은 한국의 힘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1200km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거라. 한국이 꽤 힘센 나라고 그런 나라의 힘이 압록강에서 붙는 거가 무섭고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 프리드맨 교수가 만주는 한국으로 붙을 거야.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한국이 통일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꺾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국의 힘을 빌리는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쭉 보고 북한 얘기 해드릴게요. 저 밥도 못 먹는 것들이 저걸 뭐하러 만들어요? 저거가 밥 먹여줍니까? 북한은 말이죠.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 국민들이 다 먹고 사는 방법은 오늘 북한 문 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북한 문 열어버리면은 그럼 한국 회사들, 뭐 미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 다 들어가가지고 북한을 발전시키고 먹고 사는데 근데 그거는 김정은이한테는 독약입니다. 나는 죽잖아. 그래서 북한은 국가가 사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는 국가가 사는 방법이 정부가 사는 방법이기도 한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몇십 년 동안 엉망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국가가 살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살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는 길을 택하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데이비드 랜드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참 재미있게 지구에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1. 살 빼는데 돈 쓰는 사람들. 여기 살 빼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밥 먹으면서 칼로리 열심히 보고 야 이거 칼로리 너무 세네. 그래서 저녁 먹고 싶은데 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살 빼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 지구의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거 칼로리 따지게 생겼냐? 맛 따지게 생겼냐? 이걸 먹어야지 내가 내일 가서 또 짐을 질 수가 있지. 그런 사람들. 세 번째,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들. 그 인간에 세 부류가 있는데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은 1부류에 속합니다. 살 빼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에요. 살 찌는데 돈 쓰는 게 아니라. 북한은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 못 믿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북한이. 심플해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북한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쌀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줘야 됩니다. 우리 다 동포들이고 키가 우리보다 10cm가 작습니다. 10cm 평균 키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 다 요만해요.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진들 보니까 어때요? 못 먹고 뼈만 남으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백인 그런 건 본 적이 없죠. 흑인 뼈만 남은 애들하고 황인종 뼈만 남은 애들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해골만 보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 북한 애들이 사진 보니까 꼭 아프리카 애들 같아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지도자는 너무나 뚱뚱해. 저 친구가 몸무게가 140kg에 육박합니다. 키는 167cm래요.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모든 질병이 많은데 지금 뭐 미국하고 뭐 다투는데 이건 뭐 지금 한국이 자꾸 북한 편 들고 미국 편 안 되니까 미국이 자꾸 강요합니다. 쿼드라고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북한을 둘러싸는 그런 동맹을 미국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인데 한국 너도 들어와. 한국은 들어간다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이 들어오는 말 안 했다. 뭐 우리나라 신문은 그렇게 나는데 그 말을 미국이 왜 안 하겠어요? 한국이 들어와야지 그 동맹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쪽 보고 북한은 저거 만들어요. 국민들은 못 먹여 살지만은 김정은이가 사는 방법은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보고서 저도 의심을 했지만은 저게 대륙간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는데 아직 날아가지 못합니다. 아직은 못 가요. 그리고 대륙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인데 저게 미국 거보다도 크고 러시아 거보다도 크고 중국 거보다도 커서 사람들이 가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짜라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타이어 보세요. 타이어. 그 위에 있는 물건이 그 밑에 있는 차만큼 크죠. 그 타이어가 이렇게 깔아 앉아야지 원칙입니다. 진짜는. 그래서 하나도 안 깔아 앉아서 저 가짜 진짜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저는 뭐 저거 진짜라고 보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 국가 안보에 관한 거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일본의 특사들이 2명 갔다 와서 일본은 공격 못해요 라는 말하고 아닙니다. 저것들 전쟁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왕이라면은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낙관적인 거 안 한대? 그럼 뭐 괜찮네. 그러다가 임진왜란 나서 그냥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북한이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왜 밤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거를 밤에만 하는 이유 그래야지 사진이 잘 안 나온답니다. 사진이 잘 안 나와야지 진짜지 가짜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밤에 저런 걸 해요. 낮에 대낮에 하지 않고. 금년에 김정은이가 뭐 국민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연설을 안 하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1월 1일 날 신년사 없이 뭐라고 쓰는지 잘 읽어지지도 못해서 글자 자기가 썼는지 뭐 남이 썼는지 아직도 글 쓰나 컴퓨터가 없나? 북한 신문 페이지입니다. 1월 1일 페이지가 저렇게 돼 있어요. 참 신문도 신문처럼 만들었죠. 저런 거 보고 저런 거 한 달 보면 이제 기절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북한 뭐 전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 신문을 보는데 보다가 어느 정도 보면 이제 돌겠어요. 이게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이거 못 보겠다고서 그래서 이제 못 봅니다. 저는 뭐 보다가 포기했어요. 이제 안 봅니다 요새 잘. 연설하다 울었대요. 야, 저 가짜인가? 진짜는 안 울 텐데. 저거 왜 안 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지가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없죠. 무오류잖아, 무오류. 하나님의 오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저놈이 나쁜 거는 지가 하나님인 척 하니까 그래서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뭐라고 참칭하는 놈이죠. 참칭.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고 실패를 인정하고 야 이상하다 저기 인정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수십 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북한이 지금 확실히 비정상이야라고 보는 근거입니다. 유일 신정체제, 신정체제라는 것은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못된 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신정체제의 변고가 생긴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코로나 환자가 북한에 한 명도 없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근데 코로나 환자가 없는데 문은 왜 닫아 나라를? 야, 참 여러분 코로나 테스트 많이 받아봤습니까?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덕택에 3번 받았습니다. 3번. 3번 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다 보고 와서 음성을 받았는데 야, 참 그것도 피곤하더라고요. 가서 받는 것도. 예, 북한 뭐 저 보고서 예, 김정은이 이제 너 이제 끝났다라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건 정말 폼 안 나는 일입니다. 가서 앉았죠.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도 앉았어요. 군인들하고도 땅바닥에 앉고 이제 군인들이 군복 입고 저렇게 앉는 게 저게 맞는 겁니까? 군인들 양말 보세요, 색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신는 겁니다. 하늘색 양말도 있고 뭐 까만 양말도 있고 저게 이제 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건 다 정부 자기 복장이 있는 건데 저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도 앉아서 읽었어요.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왜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앉아서 읽었죠? 서 있을 수 없으니까가 답입니다. 어디 백화점인 것 같아요. 가서 앉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 찼을 때는 서 있어야지 잘 보이죠. 근데 거기서도 앉았고, 제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가 키가 167인데 몸무게가 136kg이고 하루에 담배 4갑을 피니까 힘들어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거 하면 산에 올라가서도 앉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눈이 있는데 앉았어요. 앉아서 또 담배를 펴. 2019년 10월 16일 백두산에 무슨 결심할 때 올라간대요. 여러분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걷는 사진 저거 우리나라 텔레비에 한참 나오고 그랬죠. 나는 저거 뭐 보는 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조기 걸은 시간이 42초랍니다. 42초. 42초를 걷고 가서 앉았어요. 근데 42초를 걷는 동안에 참 미국 사람들 무서워요. 42초를 걷는 동안에 김정은이가 숨을 35번 쉬었다는 걸 미국은 쉬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42초에 35번 숨 쉬는데 60초면 1분 동안에 50번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50번 숨 쉬는 거는 이 정도 되면 50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제가 저 보고서를 보는데 42초 동안에 35번 숨을 쉬었는데 건강한 어른은 1분 동안에 18번을 숨 쉰다. 내가 그거를 딱 읽는 순간 나도 시계로 잡았습니다. 나 18번 맞게 쉬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설명이 재밌어요.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기분이 흥분되어서 숨을 많이 쉬었는지 혹은 이게 나빠서 많이 쉬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빠서 많이 쉰 겁니다. 흥분될 리가 없죠. 만나자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인데 뭘 흥분될 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만날 때 아무 때나 나오면 흥분되지가 않습니다. 전화 걸어서 만나자 그럴 때 못 만난다고 폼을 잡아야지 흥분도 되고 그러지. 만날 때 뭐 우리 남한 대통령은 북한이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준 적이 있나요? 근데 뭘 흥분돼?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흥분돼서가 아니라 허파가 나빠서. 너 이제 곧 죽는다 임마. 하나님이 데리고 갈까요 너? 김정은이가 3살 때 총을 쏴가지고 백마태 앞에 떨어지는 전구를 맞췄어요. 북한 사람들이 보는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00m 앞에 있는 전구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쐈는데 다 맞았대요. 그리고 8살 때는 시속 130km로 트럭을 운전했대.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다 사기죠, 사기. 자기 할아버지는 솔방울로 수리톱 만들고 무리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겠지.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되니까 그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저게 지금 21세기에 있는 일입니다. 저거를 북한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새 애들은 하나도 안 믿는데요. 우리 뚱뚱이 아저씨가 뭘 그렇게 총을 잘 쏘겠어? 뭐 이렇게 뭐 절하러 나오고 뭐 알 수 없어요. 작년에 죽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뭐 공군전 비행기 보면은 저건 뭐 낡은 것 중에서도 저거 타라고는 난 무서울 것 같아. 하도 고물이라서.
그 앞에서 뭐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은 동복을 입었는데 저 사람은 뭐 몸에 열이 많이 나서 흰 옷을 입었나? 그러서서 담배 피고 말이죠. 이게 지금 저 북한의 현상입니다. 예. 한 달 동안 안 나타나서 이제 다 미국 방송에 죽었다고 나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5월 1일 날 나타난 겁니다. 4월 15일 날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생일날. 그래서 죽었나 보다. 아픈지 모르겠다 했는데 5월 1일 날 짠 하고 나타났는데 가짜가 나타난 겁니다. 저기 그 여자 있죠? 여자. 그 뒤에 이제 나타난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진짜 김여정이에요. 근데 그날 나타난 김여정인데 저게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너무 쇼를 잘못했죠.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보세요. 여자 둘. 그리고 여러분 테이프 자를 때 혼자 자르는 거 그런 거 봤어요? 혼자 자를 수가 없는 거 왜냐면은 예를 들어 공장을 오픈했다 그러면 그 건물 지은 사람, 공장장, 뭐 설계한 사람에서 한 10명 돼서 가위로 자르죠. 근데 왜 너는 혼자 자르니? 가위에 찌르거든. 옆에서 찌를까 봐. 그래서 북한은 항상 혼자 가위 들고 자르는 겁니다. 참 웃기는 나라죠. 저런 거 우리는 보면 다 알아요. 저게 가짜다 진짜다 뭐 이거 보면 아는데 미국이 자기는 다 안다고 얘기했죠. 미국은 매우 폐쇄된 사회를 다뤄왔기 때문에 북한의 공개 정보 등 북한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 자기네들은 다 안다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새 갑자기 살이 빠진 거로 나왔어요. 갑자기 살이 빠졌대. 빠진 살 이렇게 뭐 그 체중을 감량한 거냐 병이 났냐 한 달 만에 그냥 몸이 확 빠졌습니다. 뭐 지금 그 사진들 보세요. 가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면은 여러분 하나 참고로 귀가 뿔룩하게 부처님 귀처럼 돼 있는 김정은은 가짜입니다. 김정은 귀는 칼귀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뒷볼이 없는 거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저것도 뭐 그냥 의심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렇게 그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 지금 저게 나라가 맞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뭐 미국은 보니까 시계 그 구멍 뚫린 거 그 꽂는 것까지 미국 사람들은 계산하니 얼마나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파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고 여기서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일성이가 1967년에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저거 뻥이에요.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나 가지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핵폭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자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탄이 나와서 원자탄과 수소를 합쳐서 지금은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했을 때 김정일이가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야, 저 중국 놈들이 우리 편인 줄 아는데 남한 돈 때문에 남한하고 수교하네. 그래서 과학자들 불러다 놓고 빨리 핵폭탄 만들어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저거는 북한이 핵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핵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맞힐 수 있는 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남한을 마음 놓고 못 도와줘요. 왜? 미국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었을 때 미국한테 협박할 수 있어요. 미국, 나 남한하고 통일할 거요. 말로 안 돼서 내가 전쟁할 거요. 도와주면 내가 로스앤젤레스 핵폭탄으로 쏠 수밖에 없어. 내가 지더라도 그냥은 안 지고 미국 도시 하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 라고 협박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면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막아야 되죠. 지금 미국도 막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람이 그랬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평화가 있대요. 북한은 남한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있는 건 다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 가짜 평화예요.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아예 직접 알아듣기 좋게 다 얘기를 했는데 왜 남한 대통령들 나올 때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려면 북한이 없어져야 됩니다. 북한은 지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려면 남한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원리를 우리가 쉬운데 이해를 해야 되죠. 뭐 김일성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런 거 다 쭉 보고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기 있는 사람이 김덕홍이라는 분인데 김일성 대학 그 학생 김일성 대학의 고위 간부예요. 그리고 황장엽 선생은 김일성 대학 총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국으로 같이 넘어왔는데 그 김덕홍이라는 분이 북한에서도 꽤 높은 사람이라 가지고 김정일이가 하는 파티에 초대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파티에 갔더니 김정일이가 테이블 위에다가 달러 뭉치하고 꼰총을 놓고서 여러분 와서 하나씩 원하는 거 주워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머뭇거리니까 뒤에 있는 장교한테 와서 주소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돈을 집었답니다. 한 사람은 꼰총을 집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왜 돈을 집었고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나? 그러니까 돈을 집은 장교가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 저 꼰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거 말 되는구만. 근데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어? 그랬더니 꼰총 집은 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령님 이것이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딱 치면서 그새 딱 치면서 너구나. 너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돈과 꼰총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서 쓴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자기 회고록에서.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잘 살수록 더 좋아요. 그래야지 뺏을 돈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야 게임 끝났어. 게임 안 끝났습니다. 북한은 죽어라 총을 만들고 있었고 우리는 죽어라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 총으로 뺏을 수 있다. 지금 북한 총보다 미국 총이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안 뺏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 너 가라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돈으로 총을 못 막죠. 북한의 외교 정책이 저렇게 깡패적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 상황을 잘 저걸 넘겨야 되죠. 작년에 그 제가 아까 말한 거 북한의 장교들이 식량 배급을 한 달에 열흘치만 준다. 즉 3분의 1만 준다. 그게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가을 되면은 추수가 되면 그때 다시 제대로 줄게 그랬는데 작년에 북한 사상 최악의 홍수가 나고 가뭄 들어도 홍수 났다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쭉 우리가 이제 보고 원래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말이죠. 인구가 2,400만쯤 되는데 1,900만은 집에 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전기 하루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북한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 26%가 전기를 쓰고 74%가 전기가 없어요. 아니 해방되고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래서 빨리 쟤네들 구하러 가야 됩니다. 구하러 가야 돼. 그때 북한이 농지가 우리보다 적지가 않아요. 우리가 논이 더 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먹고 살죠? 우리는 전화 만들어 팔고 자동차 만들어 팔고 그거로 쌀 사오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열어야 돼요. 왜? 북한 땅에서 나오는 식량 가지고 다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식량이 자급자족 되지 않는 모든 나라는 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살 빼려고 돈 쓰는데 왜? 자동차 만들고 테레비 만들고 전화 만들어 팔아서 가성비가 훨씬 좋은 걸 팔아가지고 음식 사오는데 음식이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제 북한도 열어야 되고 자유주의 오픈 개방 경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나오는 거죠. 사람 굶어서 이렇게 막 죽은 사람들 보세요. 94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또 온다는 거예요. 저 이제 더 오기 전에
아까 제가 그랬죠. 인간이 정말 그 배가 고프면은 얼굴 모양이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다고. 바로 이런 저런 사람들 우리가 빨리 구하러 가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 북한은 우리가 그 조금씩 원조해 주는 건 안 됩니다. 북한 지도에 보니까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한 곳이 딱 4군데 있습니다. 신의주, 나진선봉, 금강산, 개성. 그게 뭐냐? 북한의 끝자락 4군데예요. 왜? 저게 무서워요. 저게 자본주의의 독입니다. 저거 더 세게 마시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평양에서 제일 먼 4군데만 열었고, 제일 먼저 온 데가 나진선봉인데 그거 열 때 철조망으로 다 쳤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북한으로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저 금강산 그것도 이제 북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한 사람 자꾸 만나고 돈 달러 버리고 하니까 북한이 썩는 겁니다. 자기네 말로. 개성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다 자기네들 다 때려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뭐 대화하고 대준다 이거는 다 헛소리예요. 그냥 왕창 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그거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 지도 보더라도 따갈 수 있죠. 북한 곧 무너진다는 얘기를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섭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은 이제 돈 버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 사람들 돈 벌게 하는 줄 아세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배급할 쌀이 없는 거라. 배급할 것이 없으면 토끼를 풀어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풀어줬더니 이것들이 나가서 먹고 사네. 그래서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가 생긴 거고 그 사람들은 김정은한테 내가 돈 버는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난 너 대통령 100년에도 가만히 있을게. 근데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는 미국보다 그런 상황이 지금 그게 따른 겁니다. 저거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할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 왔는데 저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거죠. 우리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뭐 우상 숭배의 상징이죠. 우리가 빨리 이제 북한을 해방시키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만들도록 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앞으로 뭐 며칠 동안 또 참 통일 선교 컨퍼런스 하실 텐데 오늘 첫날 그냥 우리가 통일해가는 이 과정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착하게 살면 됩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그죠? 오늘 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뒤 또 이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